떠오르는 현대인들의 필수 아이템은 뭘까요? 바로 스마트폰 속 배달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급성장한 배달 플랫폼.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 식당을 찾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식당에 직접 가는 대신 배달시켜 먹는 사람들이 늘어난 겁니다. 그로 인해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여 배달 시장의 규모가 2~3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억대 연봉을 번다는 배달 라이더, 고공행진하는 배달비, 심화되는 자영업자들의 부담. JW 뉴스에서 그 실태를 파헤쳐 보았습니다. 저는 배달의 민족 제일 자주 씁니다. 사용하는 가게들이 많아서. 현재 한국은 음식 배달 산업 자체가 상당히 발달해 있는 상황인데, 특히 배달 플랫폼과 배달 노동자와 레스토랑을 중개하는 관련 회사가 존재하는 것이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한국 배달 산업만의 특이한 점입니다. 배달의 민족과 같은 플랫폼은 상점이 주문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제공을 하고, 고객이 플랫폼을 통해 주문을 하면 주문이 상점으로 넘어갑니다. 상점은 건수별로 수수료를 지불하고 배달 대행업체와 계약을 맺어 라이더 배차를 신청하면 기사가 와서 음식을 픽업하여 고객에게 전달하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배달비가 배달 노동자와 배달 플랫폼, 배달 대행업체 세 곳으로 분배되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부과되는 플랫폼별 중개 수수료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민영보다 약 10% 낮은 수수료의 공공 배달 플랫폼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나 이런 대형 플랫폼사들이 일단 이제 국민들이 이제 다 알 만큼 이제 광고도 돼 있고 이용률이 높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상점들은 무조건 배달을 하기 위해서는 그쪽에 입점을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광고비나 수수료나 이런 것들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데 워낙 이제 너무 비싸다 보니 이제 계속 이제 이슈화가 되어 왔어요. 생각보다 플랫폼 수수료도 큰데 그 포장 용기나 이런 종류, 그 외부적인 그런 비용도 많이 든다는 거. 플랫폼 외에 배달 대행 업체들에서 나가는 돈이 상당히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배달 전문점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어쩔 수 없이 홀에 하다가 홀에 손님들이 없으니까 배달을 하시는 분들은 그 진짜 남는 거 없이 회전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플랫폼을 이용하는데 배달비 투명하게 한다고 해서 뭐 배달비 5,000원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배달 업체들끼리 단합인지 모르겠지만 월 가입비라고 그걸 받아요. 한 10만 원 가까이 되는 그 금액을 받고 거기에서 또 건당으로 5,700원이 나오면 거기다 또 건당으로 200원이 따로 붙어요. 이거는 아무래도 숨겨져서 나가는 돈이니까 자료로 잡히는 게 아니라 이게 세금으로 잡기 위해서 저희가 그걸 지출 증빙을 요구하게 되면 여기서 5,700원에서 또 10%가 더 부가세가 딱 더 붙어서 나와요. 그렇다면 왜 수익 개선을 위해 직접 배달을 하거나 자체 배달 기사를 고용하지 않는 걸까요? 직접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이유는 가장 빠른 배달을 하기 위해서 대행이 제일 빠르니까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구인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 구하기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어떻게 보면 대행 쓰는 것보다 더 많이 추가 발생이 되고, 그리고 배달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공통적으로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게 직원들이 사고 났을 때 거기에 대한 부담감, 사람이 다쳐버리면 그 뒤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한편 맥도날드의 경우 라이더를 직고용하고 있는데, 이는 수익 구조보단 고객 서비스 품질 때문에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시스템입니다. 배달을 하려면 오토바이도 있어야 되고 기름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운전하다 보면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보험도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밥도 먹어야 되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 사람들은 운영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달비가 비싸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수요가 그렇게 많이 없었거든. 근데 수요가 지금 너무 많아지니까 공급이 딸려요. 당연히 공급가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이 지금 배달 시장이 배달비가 자꾸 올라가고 있는 현상을 이제 겪고 있는 거예요. 뭐 유류비도 오르고 그다음에 보험도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더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시장 자체 환경에서도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는 단건 배달, 당연히 건수별로 단위 금액이 이제 평균 금액이 올라가겠죠.
하여튼 너무 많이 올리는 반면에 서비스, 예를 들어 뭐 할인율이라든지 또 뭐 어떤 리뷰라든지 어떤 신뢰성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서비스가 조금 더 좋아지거나 발전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좀 덜 이용하는 것들도 있을 것 같고, 수수료 문제 물론 당연히 그런 것들도 있죠.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내부적인 자세한 돌아가는 구조는 잘 모르지만 가격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그 요소가 제일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말만 곧 할 만은 자영업자와 소비자가 함께 부담하는 배달비는 어떤 과정을 거쳐 라이더들에게 갈까요? 저희가 딱 중간 입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손님들이 주문을 하면 저희 쪽으로 넘어오면 저희가 기사들한테 콜을 갖다가 분배해드리고요. 3,500원이 저희는 기본 요금이고요. 완료를 하면 저희가 한 388원 정도 세금 포함해서 빼고 3,118원 정도. 그러니까 대구 자체에서 이번에 보험료가 인상이 되면서 다 같이 기본 요금이 올라간 보험료가 일단 저희한테는 제일 애로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보험료가 일반 차보다 거의 2배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 제 주변에는 지금 800만 원까지 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프리기사나 투자 받는 기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보험료를 감당하면서까지 하루에 2-3시간을 일을 하려고 나오시진 않거든요.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와 함께 최근 몇 달간 확진자 증가세가 감소하고 실외 마스크 해제로 방역 체계가 전환되며 배달 생태계에도 호황이 끝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플랫폼 모바일 인덱스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한 달간 주요 배달앱 3개를 이용한 소비자 수는 작년 12월보다 107만 명가량 감소했습니다. 이는 배달앱들이 올해 초부터 가맹점 수수료 개편, 프로모션 종료 등 자사 수익성 개선에 나섰기 때문과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외식 등의 증가로 풀이됩니다. 코로나가 이제 저희가 발생이 되면서 저희가 배달 문화가 많이 활성화가 된 것도 사실이지만 배달을 아예 생각지도 않았던 가맹점들도 배달에 이제 참여를 하면서 저희가 배달 수요가 많이 증가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저희가 거리두기가 풀리고 종식이 되면서 다시 그 홀만 했던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추세라서 한 20% 정도 다시 또 감소가. 하지만 이미 확대된 시장에서의 플랫폼 내부 경쟁은 코로나 이전보다 더욱 치열합니다. 포화된 것 같아요. 이 앱이 더 생긴다고 해서 배달을 더 많이 해줄 것 같지는 않고, 어떤 배달 앱들은 조금 다른 상품들을 만들겠죠. 예를 들어 뭐 호텔에서 레스토랑에 있는 제품을 가져다 준다든지 다른 전략을 찾기는 하겠지만 폭발적인 성장세는 이제 거의 그친 게 아닌가. 플랫폼 사업이라는 게 그 시장을 선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쿠팡도 이익을 못 내는데 계속 사업을 확장하고 투자를 받잖아요. 그 온라인 리테일러로서 1등 기업이라는 인식을 딱 해놔야지 사람들이 더 이제 몰리는 효과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배달 업체들이, 배달 플랫폼들이 계속 뭐 이렇게 추격 경쟁을 할 수밖에 없죠. 자기네들 이익은 떨어지고 그 이익을 또 어디선가는 또 만회해야 되니까 이제 그걸 여러 군데서 메꾸려다 보면은 또 배달료가 또 인상될 수도 있는 거고. 미디어 플랫폼은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지출하는 건 없잖아요. 이런 배달 플랫폼 업체들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광고비만 가지고는 서스테인이 안 되는 거죠. 조금씩 계속 올릴 것이고, 어느 지점이 되면은 안 올릴 것인지, 또 올렸을 때 당장의 매출은 조금 줄지만 배달 수수료는 높아지는 어떤 그런 임계점 같은 것들을 찾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거겠죠. 이러한 문제점의 대안으로 제시된 공공배달앱. 현재는 지자체에서 세금으로 배달 플랫폼을 각각 운영하고 있고 대부분 사용자 수 부족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공적이지 못한 걸 보면은 공공의 영역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국가적인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민간업체에 견줄 만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됩니다. 현 정부는 거대 공영 플랫폼 대신 기존 방식을 유지하며 라이더 부족의 원인인 파트타임 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을 낮춰주고자 이륜차 시간제 보험 정책을 2022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은 덜더라도 결국 그 손실을 다른 가정용 보험 가입자의 지불로 막는 격이라 이를 지속할 수만은 없다는 보험시장 측의 입장입니다. 한편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배달비 공시제도 가격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각 지역의 동 단위로 라이더들이 합의한 배달비를 공개하여 이를 고정 배달비로 두고 여기서 가게가 얼마를 부담하고 거기에 플랫폼 수수료가 얼마 포함되어 있는지,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얼마를 부담하게 되는지 표기하도록 강제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소비자의 감시 아래 라이더들과 플랫폼, 가맹점주들이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배달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회적 고민과 합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JW 뉴스 김지효입니다.